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부산 부동산 스터디와 함께 두 가지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 준비하는 데만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래도 좀 시청해 주셨으면 주간 내용이 전국 내용을 같이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구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부산 지역은 분위기가 어때요? 물으니까 부산 대폭등 난리 났다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 대구 사람은 느껴요. 다른 지역은 다 오르는데 대구만 떨어지는데 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안 해주지? 부산 지역 사람들도 느껴요. 야 부산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하기에는 그간 너무 올라서 좀 눈치도 보이고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봐도 하락폭이 얼마 되지 않고 하지만 답답한 건 매 한 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거래 감소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대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다시 결론적으로 여러 지역을 살펴보면 광주 투자가 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광주의 현실 마지막에 한번 짚어볼게요. 자,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 30 밑으로 거의 다 떨어졌어요. 광주가 30위에요. 부산도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부산이 아주 높은 수치 5월 2일자 발표된 내용까지 보면 40일 전국에서 1위였어요.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전국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도진 개친 다 비슷해졌습니다. 물론 매수 의지수가 비교적 높긴 하지만 30 아래다. 28입니다. 28.8. 대구는 꼴찌 15.2인 상황. 네, 상황이 안 좋은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 차트에서 이 선의 흐름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나라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 뭐 부자 감세에 편중되어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접하곤 하는데 결론적으로 부동산 값을 일부 지탱,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일부 지탱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이 심리를 살려내는 것은 불가하다. 자, 그 다음 전국 왼쪽 매매부터 보시면은 지금 살아남은 곳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광주가 상황이 나은 상황. 전세 시장도 매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이야기할 때 경부선 라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울산만 좀 양호하고 거의 지금 다 하락을 다 피해갈 수 없다. 이 흐름, 이 전국적인 현상이지 대구에만 나타나는 현상, 부산에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다. 자, 매매 가격 지수 살펴보시면 인천 지역 최근 3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부산 지역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상승이 나왔다가 보합이 나오고 지금 보합만 4주째. 대구는 지금 32주째예요. 대구는 32주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보시면 광주 계속 불렀어요. 야, 믿을 건 광주뿐이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자, 전세 가격 지수도 보시면 인천도 물량 부담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대구도 계속 빠지고 있고 부산은 3월달부터 한 5월 초까지는 상승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나 가장 최근에는 전세마저 빠지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광주는 계속 강한 모습. 야, 광주가 답인가? 광주가 답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듭니다. 매매 거래량 부산 이번 달 다 되어 가는데요. 4월, 5월 거래량 비교하면 근래에 좀 늘어났다. 근래에 늘어났어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비교해보면 거래량은 늘어났어요. 오른쪽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 2월 달에 너무 폭삭망했었다. 겨우 뭐, 요 정도로 보시면 거의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느낄 정도의 차트 모양상은 그러합니다. 대구 지역은 한없이 다시 감소하는 모양새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포인트는 5월의 거래 일수가 이제 신고 일수로 치면은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 거래 신고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부산 지역 4월달 2246, 5월달 2046, 200건을 더 충족해야 돼요. 대구는 35건만 더 충족하면 됩니다. 부산 지역 200건 충족하기 쉬워 보이지 않아요. 대구 지역은 워낙 거래 증가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증가할 것 같다. 그나마 그래도 뭐 의미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천 지역 4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할 것 같고요. 대전도 마찬가지, 울산도 마찬가지, 광주는 그나마 좀 근접할 것 같은 느낌. 전 동월과 지난달과 좀 근접할 것 같은 느낌. 근데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나마 대구 하나 정도 매매 거래량 넘어설 것 같고 나머지 광역시들은 다시 거래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대구, 인천, 대전 빨간불이에요.
부산은 빨간불 수준,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빨간불 수준 아니고 매매 거래량 광역시 중에서 중간 정도, 지금 하얀불이잖아요. 하얀불이 들어와 있고, 그나마 진한 초록이 들어와 있는 광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광주는 야, 초록불이 들어왔네. 대구, 인천 빨간불, 대전까지 빨간불인 상황 맞습니다. 맞고요. 거래량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양. 차트가 요 꺾이는 모양.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다시 꺾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자, 주간 신고가 비율을 통해서 보시면 부산의 신고가 비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이거 좀 뭔가 근근히 지키고 있는 듯한 모습. 20% 선을 근근히 지키고 있는 듯한 모습. 인천도 20% 선까지 거의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구는 10% 신고가. 뭐 서울 지역에 뭐 신고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10건 중에 3건 정도가 신고가다. 30% 정도 신고가 비율. 그 정도면 양호한 상태가 맞기는 해요. 보통 30% 정도 신고가 비율 나오면은 요런 무렵 보면은 상승 흐름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근래 흐름을 보시면 야, 이거 좀 이상한데. 20% 밑으로 떨어진다? 좀 안 좋아지거든요. 대구가 2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부산 지역 얼마나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거래량인데요. 표가 조금 작아서 좀 죄송합니다. 여기 대선 때 거래량, 대선 이후 기대감을 안고 거래량이 많이 상승했어요. 부산 지역 대선 전에 대선이 있던 주에 350건이었어요. 대선 이후에 거래량이 많아졌을 때는 한 주에 막 560건, 640건, 580건 이렇게 거래되던 것이 가장 최근에는 413건 주간 거래량으로 413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구 188건에서 많이 올랐을 때는 300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0건대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인천은 대선 전이나 지금이나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왔다. 한동안 거래량이 더 많이 늘기 시작했지만 다시 뭐 대선 수준으로 돌아왔다. 광주 지역은 거래량 계속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정답은 광주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대전도 좀 감소했고요. 울산은 대전 이전보다 좀 거래량이 늘어났네요. 울산, 광주와 대전, 그나마 실거래 지수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광주와 울산의 모습이었고요.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 전세 거래량은 근래 들어서 크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서 인덱스 3법 등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거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언젠가 2020년 1월 때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0만으로 봤을 때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냐 뜸하냐를 봤을 때 부산 여기 초록불이었어요. 초록불이던 것이 근래에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빨간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대구와 울산 이동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가격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요거는 인구 이동이 얼마나 더 활발한가. 인천은 그래도 거래가 좀 활발한 편. 대전이 근래 들어서 이동이 좀 많이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는 그나마 좀 활발하다. 야, 광주가 여러모로 보나 좀 괜찮은 느낌 가질 수가 있겠네요. 자, 매물 살펴보시면 부산 지역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 속도 줄어들지 않아요. 대구보다 훨씬 더 기울기가 더 높습니다. 기울기가 더 큽니다. 네. 인천 지역도 기울기가 굉장히 거세게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 나머지 지역들도 밑에 여기 조금 작아 보여서 그렇지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보면 좀 또 비교적 보일 거예요. 이 전국적인 매물 증가 현상 서울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도 피해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자, 인구 1000만으로 해놓고 보니까 부산 빨간불, 대구 빨간불 명확하고요. 울산도 매물은 많은 상태가 맞습니다. 전세 거래가 활발하고 매매 지수 물량이 증가 양 이런 걸 떠나서 인구 1000만으로 비교해 놓고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전국적으로 기울기가 팽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없어요. 그나마 좀 나은 곳은 울산 지역이 매물이 그나마 증가폭이 좀 줄긴 하지만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적은 건 아니다. 3등 광역시 중에 3등 가장 안 좋은 곳은 대구, 그 다음 부산, 대구 부산 빨간색 뜨거운 대구, 그 다음에 바다 파란 진한 파랑의 부산 이런 식으로 색을 표현해놨습니다. 전세 매물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세 매물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금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10일부터 주간 한 열흘 정도치 매물 수가 나오는데요.
매물 늘어나고 있다. 인천 지역 늘어나고 있다. 대전 늘어나고 있다. 울산 늘어나고 있다. 광주 늘어나고 있다. 광주도 전세 매물은 늘어나고 있네요. 가장 전세 매물이 많은 곳은 부산 지역. 과연 근데 근래 인천이 바짝 따라옵니다. 급격하게 추격합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전세 매물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대구, 부산, 인천까지 전세 매물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그나마 광주와 울산 지역은 뭐 전세 지수 그래도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구가 1등, 부산이 2등. 인천이 바짝 따라오는데 인천이 부산을 추격하려고 하니까 서로 이쪽에 보시면 우측 여기 보시면요 서로 가파르게 누가 먼저 올라가나 내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의 매물 적지 않았었는데요. 광주의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해서 적지 않았었는데 울산을 추월해 버렸어요. 즉 근래 들어서 전세 매물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광주 지역 가장 최근 날짜 제가 단 5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신고가 높은 가격에 대형 평형의 신고가 한 개 보이고요. 1000만원 정도 상승. 이거 억 단위의 하락? 이거 부산, 울산, 대구 이런 곳에서 많이 보던 거죠. 광주 지역도 비켜가지 못한다. 20% 정도 하락 나왔죠. 그 다음 10% 정도 하락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10% 하락이 나오면서 깡통 전세도 한 개 보이기도 하고요. 야, 피해가지 못하네. 자, 두 번째 페이지 가장 최근 날짜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뭐 10% 정도 하락, 10% 하락, 20% 하락. 이 지수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게 뭐 거래량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 하락폭 느껴지시나요? 하락폭 똑같습니다. 공통으로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10% 정도의 하락 비율이 더 높다. 그러면은 이건 지수 플러스 0.0x. 근데 20% 하락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0.0x. 20% 거래가 있는 가운데 30% 거래가 막 섞여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0.xx. x도 아마 소수 1이나 2나 이런 숫자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다른 게 없죠. 전국이 똑같다. 시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차도 그렇게 크지 않다. 신고가 나오는 거 똑같죠. 부산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구분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100만원에서 몇백만원에서 한 1, 2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신고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요 20% 정도 하락하는 거래 보이고요. 요거는 20% 이상 하락한 것도 보이고 상대적으로 보면 전세가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다. 그래서 전세 시장에 대한 혼란은 타 광역시 대비 더 적을 거다. 근데 물론 여기서 아파트값 많이 올랐으니까 전세값 많이 받아야지 생각하고 전세값이 올라간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간 광주 지역의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타 광역시 대비 많이 높지 않았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어서 보시면 1, 2천만원 상승하는 신고가 비율로 따지면 10% 정도 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괄목할 만한 그런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대다수 1, 20% 하락하는 거래 계속 나타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하단까지 살펴봐도 한 10% 정도 하락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야, 그러면 하루치만 봐가지고 알 수 있겠냐 해서 제가 일주일치 중에서 가격 상단 부분만 가지고 와봤어요. 저게 아까 6월 18일자 자료를 보여드렸으면 요건 6월 17일자 자료예요. 6월 17일자 자료 가격 상단 부분 6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작게는 5%에서 10%, 15%, 요거는 10%, 15%, 이거는 20%, 5% 대략 이 정도 하락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여러 지표상으로 살펴봤을 때는 광주 분위기가 괜찮네. 그럼 광주로 옮겨가서 투자해볼까 라고 생각하지만 광주의 현실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6월 16일자 데이터예요. 마찬가지로 한 5%, 1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래들 거의 위에 훨씬 더 많죠. 상승하는 것도 신고가 고작 300만원 했는 요 정도. 요런 것들이 비율이 한 20%, 신고가 말이 20%지, 몇천만 원씩, 몇 억씩 올라가는 신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고가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과거에는 30% 이상 나올 때는 억 단위의 상승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율이 한 25%, 신고가 비율이 20%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그래도 한 25% 정도 상승할 때까지는 신고가 비율이 나올 때는 그래도 억 단위의 상승이 제법 눈에 띄거든요. 근데 20% 신고가 비율이 나오면서 비율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상승폭이 동시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6월 15일자 자료예요. 네, 요런 상승들. 한 2억씩 상승하는 요런 상승들, 영양가 있는 상승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거. 바로 아래만 보셔도 대략 한 15% 정도 하락한 거 보이고요. 1000만원 정도 하락한 건 거의
의미 없다고 보고 한 8% 정도 7% 정도 하락한 것도 보이기도 하고 6월 14일자까지 살펴보더라도 가격 상단 부분에 누군가가 선도해서 끌고 간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락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띄엄띄엄 10% 20% 이렇게 하락하는 거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주간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다시 거래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3월 4월 5월 대선 효과로 증가했던 거래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느낌 가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나마 전국적으로 지표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는 광주 지역 막상 살펴보니 영양가 없네. 광주 굳이 뭐 투자하러 갈 필요 없겠네. 이런 느낌들을 가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